세계 5억 대를 돌파했다. 멋있네요. 나는 지상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 나를 잘만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정답을 알고 계시겠죠? 오늘의 추적 아이디어 바로 카, 자동차, 렛츠고. 인간의 가장 원대한 꿈을 실현시켜준 자동차. 20세기 근대 산업 발전의 선도자가 된 자동차가 현재까지 생산된 대수는 무려 5억 대. 최고 속도는 시속 469km까지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미국의 특수차 전문가 제이 오버그가 만든 바퀴 26개의 30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자동차는 다이빙 보드를 갖춘 수영장과 함께 초대형 물침대까지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일본의 토요타 코롤라로 196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420여 대가 생산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차는 1990년 서더비 경매에서 약 120억 원에 팔린 1962년 페라리 250 GTO.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갑부인 브루나이 국왕은 값비싼 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으로 무려 5천여 대의 차를 자랑하는 자동차 수집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인간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태초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6천년경 이미 바빌론의 도시 우르 유적에서 초기 이륜 자동차의 모습이 발굴되었고,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대작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학자 로저 발칸이 만든 3륜차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480년 자동차 역사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1480년경)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잠깐의 실수로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벽식의 태엽을 감다가 태엽 감는 열쇠가 튕겨져 이마에 맞는 작은 사고에서 시작됐다. 피. 천재는 뭐가 달라도 역시 달랐단 말인가?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계에 풀린 태엽을 보고 태엽이 풀리는 힘을 이용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태엽 자동차를 생각해냈던 것이었다. 그 후로 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관심은 점점 발달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용해 만든 1770년 프랑스 조셉 퀴뉴의 증기자동차는 자동차 발달의 대변혁을 일으킨다. 1873년 영국 로버트 데이비스 존의 납과 아연으로 만든 축전지를 이용한 4륜 전기 트럭에 이어 1879년 독일 칼 벤츠의 세계 최초의 휘발유 자동차까지 자동차의 발전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결과 오늘날의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꿈의 스포츠카 포르쉐. 이 스포츠카를 만든 사람은 바로 오스트리아 페르디난도 포르쉐 박사. 독일로 건너가 벤츠사에 입사해 아름다운 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 벤츠 등을 제작하고 1930년 독립해 자신의 설계 회사를 차리게 된다.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거 먼저 받겠나? 정말 축하하네, 포르쉐. 나도 축하하네, 포르쉐. 고마워, 이 친구. 그런데 말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값싼 자동차는 없나? 맞다네. 우리도 타고 싶다네. 알았네. 모든 국민들이 탈 수 있는 값싼 차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포르쉐의 눈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었는데, 유레카! 유레카! 바로 그것은 조그만 딱정벌레였다. 딱정벌레 모양의 작은 차를 만드는 것. 이렇게 그 이름도 유명한 독일의 딱정벌레차 볼크스바겐 비틀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포르쉐는 당시 큰 자동차 회사 NSU 준답사의 제작을 제안했지만 경영상 이유로 거절당하고 실망하고만. 이때 포르쉐 앞에 후련히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다. 포르쉐 박사. 예. 나가 원하는 차는 말이야. 소형 국민차로서 실내는 넓고 겨울철에는 엔진 얼지 않으면서 기름을 적게 먹는 차 말이야. 그런 차를 싸게 만들라고. 히틀러도 사투리가 심했군요. 안 만들면 말이야. 이렇게 히틀러는 포르쉐를 지원했고 포르쉐는 소형 5기통 엔진과 동네인식 4기통 엔진을 사용해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좋은 차를 만들게 됐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에 드디어 독일의 딱정벌레차 폴크스바겐 비틀이 탄생했다. 세계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된 독일이 연합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폴크스바겐을 되살려 세계로 수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들이기 시작. 1955년에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여 전 세계로 수출되었고 급기야 독일을 살려놓은 차가 됐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폭스바겐 자동차의 가격은요, 당시 900마르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만 원에 해당되는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오토바이 한 대 가격하고 똑같았어요. 야, 정말 싸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대, 9대는 살 수 있겠는데. 자, 그 자동차가 100km 달리는데 휘발유는 겨우 7리터밖에 들지 않았고 5명까지 탈 수 있는 세단형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과연 휘발유 자동차는 언제,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1844년 11월 25일) 독일 칼스루에서 철도기관사의 아들로 태어난 칼 벤츠.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하숙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가정을 꾸려간다. 장학생으로 학교를 마치고 내연기관에 관심이 많았던 벤츠는 1883년 벤츠 모터회사를 세우게 된다. 여보, 당신이 이 회사 사장이면 난 당연히 사모님?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베르타, 내 기필코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말겠소. 여보,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실용적인 자동차의 관건은 바로 엔진. 당시 2대의 무거운 보일러를 돌려 만든 전기 엔진은 너무 무거웠고 전기 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가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 자동차 발달에 큰 수확이 없었다. 벤츠! 벤츠! 벤츠, 진기차는? 무거워서. 그럼 전기차는? 잘 안 나가서. 자동차는 휘발유 엔진으로 돌려야 해. 휘발유 자동차가 최고야. 휘발유로 써요. 야, 휘발유야. 수고했어. 연료로만 쓰던 휘발유를 자동차에 이용해 휘발유 자동차를 만든 벤츠. 수평 단기통에 고압 전기 장치와 기화기가 부착된 포사이클 엔진을 개발하고 차전과 앞바퀴를 갖다 붙여 3바퀴 휘발유 자동차를 완성했다. 한편 이러한 벤츠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아내 베르타의 내조가 한몫을 했는데 벤츠가 매일 밤 연구에 몰두해 전기가 다 떨어진 배터리를 집으로 가져오면 그 아내는 밤새 손재봉틀을 돌려 충전해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1888년 어느 날 벤츠가 잠든 사이 아들들과 베르타는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안 된다니까. 엄마, 딱 한 번만. 안 돼. 아버지 차는 아버지 외엔 아무도 못하는 거 몰라? 그럼 나 숨 안 쉰다. 나는 일한다. 얘들이 진짜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버지! 그래, 그럼 딱 한 번만이다. 자, 얘들아 어서 타라. 잠깐. 이걸 잊으면 안 되지? 가지고 있거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인가?
이제 알겠다. 얘들아 간다. 꽉 잡아. 네, 엄마. 베르타는 그렇게 7시간 동안 100km 떨어진 곳까지 갔고 다음날 우체국에서 집으로 전보를 쳐 벤치에게 이 사실을 알려 벤치가 혼비백산 달려와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벤치 안의 베르타가 바로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장거리 여행자이자 최초의 여성 드라이버였으며 당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만 운전이 허용되는 법 때문에 최초의 교통위반자였다. 벤츠의 이 휘발유차는 1886년 3년 구동 모터카의 특허를 얻었고 현재 메넨 과학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를 만든 것은 1769년 프랑스 공병대위였던 니콜라 조셉 귀니오. 혁명의 먹구름이 감도는 가운데 무거운 대포를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1765년 제임스 와트의 전기 엔진을 본 귀니오는 이렇게 외친다. 유레카! 유레카! 보일러와 실린더 2개를 압박해 얹었던 그의 자동차 속도는 겨우 시속 5km. 또 15분마다 전기 보일러에 물을 퍼부어야 했고 압박해 엔진이 있어 너무 무거워 커브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니 역사상 교통사고를 낸 제1호 자동차로 기록되고 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구동 퀴뉴의 자동차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였음에도 불구하고 퀴뉴는 쇳덩어리 괴물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감금되었다. 귀녀 저녁 식사다.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자넨가? 아니. 퀴뉴의 이 위대한 발명품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현재 파리 공예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네, 퀴뇨의 증기 자동차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뭐라? 퀴뇨의 증기 자동차. 뭔가 좀 이렇게 막 스팀도 따로 필요 없고 바로 히터도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연기 나오고 예. 만약에 태엽으로 했을 경우에 그 어려운 점들. 그 태엽을 2시간 감고 1시간 달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다들 쉬는데 네. 계속 태엽 감고 있어야 되고 나는 그래도 태엽을 감아서 타겠어요. 아까 전기차 보니까 계속 먹어야 되고 이거. 자, 그러면 네. 예,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예, 박사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레카 박사님. 예, 뭐 참 자동차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가던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의 힘으로 가면 그 마차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으로 가면은 바람 불 때는 가다가 바람 안 불 때는 다시 또 서야 되는 또 문제가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동기인데요. 그 원동기가 사람이 태엽을 감느냐 아니면 전기기관이 태엽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은 아직까지는 사람이나 말이 그 태엽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동차가 원동기하고 결합된 것을 처음으로 한번 우리의 자동차의 원조라고 생각한다면은 퀴노의 전기자동차가 원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마 내리시지요. 이 시동을 어떤 원리로 거는 건가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이쪽으로 옮겨서. 뒤에 있는 커다란 플라이휠을 네. 시계 방향으로 아주 힘차게 돌려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돌려서. 거야. 소리 났어. 소리가 나죠? 꼴떡거리네 네. 꼴떡. 다시 한번. 주인이 예. 야 저기 어디 시내 좀 나갔다 오마 좀 시동 좀 걸어놔라 그러면은 그 굉장히 힘들 것 같아. 한참 돌려야죠. 요거로 이제 시동을 끄는 거예요. 아. 요게 이제 악셀레다예요. 이 차 주인이세요? 예, 원래 자동차 초창기에는 증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증기 자동차는 보일러가 무겁고 그리고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먼저 물을 오랜 시간 동안 데워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동성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아마 미래의 자동차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네. 사실은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가볍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힘들고 충전 시간도 길고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이 바로 자동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인 이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발전을 거쳐서 지금의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오늘 발견 차나 유레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